안녕하세요, 배사예요. 오늘은 살지 말지 컨텐츠이고, 지난 여름 살지 말지에 제가 좀 존폐 위기가 있었어요. 백고님들이 댓글도 좀 많이 안 써주시는 게 관심이 좀 덜하신가, 너무 얘기의 소재가 뻔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얘기했고, 살지 말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자 제안을 주셨고, 오케이.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다고 제가 모든 상담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사소한 거 있잖아요. 제가 예시에도 들었듯이 오늘 점심으로 자장면을 먹을까 말까, 저녁에 뭐 미술관을 혼자 갈까 말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글을 올렸어요. 재미있고 유익한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감사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모든 댓글을 소개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만으로 41세 친구인데 몇 년째 고민인 교정을 또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할 거면 코로나 때 진작 했으면 좋았을걸. 그 친구가 근데 영상을 찍더라고요. 유튜버인가? 그래서 막상 하려다가도 그냥 영상에 그 교정기를 낀 모습이 좀 걱정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고 하다가 또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최근에 든 것 같아요. 아직 젊은데 내년에 또 고민하고 있을 거면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해주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 친구 얘기 했어요.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려요. 늘 지켜보는 50대 백꽃 언니예요. 직업은 치과의사, 전문은 교정. 영상 보면 늘 왼쪽 앞니 쪽 치아에 꽂혀 교정하면 좋겠다 했었어요. 인생 100세인데 앞으로 60년 이쁘고 건강하고 교합도 잘 되면 좋겠죠? 요즘 아이들 교정해주다가 또는 애들 교정된 거 결과 보고 엄마들도 용기 내어 많이들 한답니다. 첨언하자면 50대 넘는 어른들 중 울퉁불퉁한 치아를 가진 사람들 보기 힘들지요. 덧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왠지 아시나요? 그 전에 치열에 벗어난 치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의 잃게 되기 때문이죠. 교정기 하셔도 예쁜 목걸이 한 것처럼 멋지실 거예요. 꼭 하세요. 응원합니다. 여기에 또 댓글이 또 엄청 달려요. 저는 40대 후반인데도 교정 고민 중이에요. 신랑은 이제 곧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무슨 교정이냐며, 그래도 하는 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밑에 저는 40대 중반인데 3단까지 갔다가 발치를 안 하면 입이 약간 튀어날 수 있다고 해서 고민 중이에요. 꼭 발치를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렇게 제가 쓴 교정 얘기에 많은 백고님들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 교정 전문 선생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따로 주셨어요. 제가 정말 궁금하고 고민인 부분을 메일로 드렸더니 엄청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서 이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감사하다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교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상담을 받으러 가요. 백꽃 원장님께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교정 선생님께 교정을 하기는 할 거예요. 제가 일단 교정을 하면서 얘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 해드리고, 그래서 컨텐츠도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이제 교정, 자기 관리 이쪽으로 예시를 들었더니 비슷한 또 댓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비슷한 내용부터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쌍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38에 쌍꺼풀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20대가 아니다 보니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인상이 더 부드러워진다거나 눈이 커져서 화장을 덜 해도 된다거나 하는 이득을 목표로 고민 중인데,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선생님이 잡아주신 쌍수를 보니 인상이 더 세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어릴 때 한 두꺼운 아이라인 문신이 더 많이 오픈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포기하고 집에 왔는데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뻐지는 것도 부드러워지는 것도 아닌데 왜 포기가 안 되고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지 뭐예요. 지금까지 이 얼굴로 살았으니 인생 절반은 나도 쌍수를 달고 싶다. 왜인지 모르게 자꾸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쇼핑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에요. 할지 말지 언니 의견이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8이면 완전 청춘이에요. 못할 게 없어. 나는 38이면 국도술래 할 수 있어. 배낭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 40살 때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용기를 안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니까 뭐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이라인 문신을 일단 빼고 다시 병원에 가서 라인을 한번 잡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댓글에서 너무 절박함이 느껴져서 꼭 우리 백고님이 쌍꺼풀을 달고 이제 한 60평생 우리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
쌍수하고 쌍수 받겠습니다. 내년에 40인 백꽃입니다. 저는 쌍꺼풀이 없는 쿤눈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자꾸 처져서 눈동자가 반이 덮이네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뷰러를 꼭 해서 마스카라까지 하면 쌍꺼풀처럼 라인 생기면서 눈이 턱이 떠지거든요. 평일에는 출근을 하니까 화장 특히 뷰러에 집착한다고 쳐도 주말에는 너무 귀찮아서 쌍꺼풀 수술 혹은 눈매 교정 수술을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쌍꺼풀 수술하면 그 특유의 사나운 눈매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해보신 분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밑에 댓글도 와 정말 공감돼요. 크지만 쌍꺼풀 없는 눈 매력이다 소리 조금 듣고 살았는데 어쩜 중력의 법칙으로 눈꺼풀은 점점점 심해지는 건지 저도 이게 딱 고민이에요. 남편도 이참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남편 먼저 시켜볼까 생각 중이에요. 참고로 저는 45살, 남편은 56세랍니다. 아웅다웅한 그런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쌍꺼풀 찝었거든요. 짝눈이어가지고 좀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미 23년 전에 해가지고 20살 때 저는 했잖아요. 우리 그때 다 쌍꺼풀 하는 게 약간 입학할 때 약간 대학교 입학하면 아르바이트에서 그 돈 모아가지고 그냥 혼자 가서 홀라당 했잖아. 우리 엄마가 막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랬다? 그렇다고 해라 막 이런 거는 아닌데 한 번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고, 제가 교정을 고민해가지고 5년을 이렇게 흘려보낸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상담 충분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후반 40살까지는 3년 남았어요. 직장인 백꽃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고민은 필라테스 대 마사지샵. 제가 올해 들어서 유난히 더 잘 붓고 특히 종아리,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척추측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수 치료도 좀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환급이 어렵다고 해서 운동을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회사 지하 헬스장 월 3만원, 운동복 양말까지 지급해주고 스트레칭 룸도 있지만 월 5회 이상 가기 어려운 의지박약. 하지만 매달 등록은 함. 집에 요가 매트 비싼 거 샀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점심시간에 회사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혼자 유튜브 보고 하자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덜 부어서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 추천으로 아로마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가벼워짐을 경험. 그래서 30만원권을 2번이나 끊어서 잘 다녔어요. 66만원 정도의 마사지 8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아로마 80분으로 엄청 디테일하셔. 이분 잠깐 제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아예 100만원짜리로 끊을까 고민하는데, 한편으로는 도수치료사님 말 코어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해서 필라테스도 기웃기웃. 근데 결혼 전에 필라테스 하다가 기구에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달까? 요가도 단체 수업 가봤지만 저는 유난히 떨어지는 운동신경으로 팀의 민폐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 옆에만 계속 계신데 대사님이 사연 읽어주시고 백고님들 의견도 듣고 싶어요. 굳이 위에 제시한 거 아니어도 부키차 식단 메뉴 등등 추천도 부탁드려요. 참고로 출근은 월, 금 인천에서 서울 1시간 20분씩 걸리며 10시부터 7시 근무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야근해서 12시에 맞춰요 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셔서 제 사연을 보내주신 게 느껴져요. 열심히 하루하루 보내시는 백고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야. 제가 언니 된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운동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로마 마사지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릴렉스 되는 거라면 근본적으로는 운동으로 가서 내 몸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회사에 분명히 운동에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랑 야 우리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30분씩만 하자. 서로 의지를 다져서 같이 할 수 있는 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내 의지 스스로 되게 디테일하게 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 10번에 3세트에서 한 번 하고 데드리프트를 얼마를 하고 이거를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번 그거를 한 달 했을 때 아로마 마사지를 내가 받을 거야. 보상처럼? 근데 이거를 2가지 다 하는 게 좋다는 걸 아시지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혼자서 하시는 걸 하고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번을 끊어. 아로마는 2주에 한 번, 월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금 정리를 해서 하면은 다 가져가지 않을까. 저도 혼자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도 홈트 못해요. 그러니까 비싸게 등록해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가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하게 돼. 그러니까요. 같이 해봅시다. 화이팅!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6살 자영업하고 있는 3딸 아이 엄마예요. 초중고생 엄마이기도 하고 일하는 엄마이기도 해서 제 관리할 시간이 없어 살이 찌다 보니 뽐내는 거 좋아하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넙대대하고 밋밋한 얼굴이 되어 자신감이 바닥이에요. 요즘 자꾸 검색해보는 게 이마
필러 입술 틴트 연구 화장류인데 살짝 하늘대지 말고 얼굴에 광이나 생기를 돌릴 만한 뿌트 시술 추천해 주시면 삶의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킨 부스터, 디톡스, 토닝 다 해봤는데 글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전문적인 영역이고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이마 필러나 입술에 뭐를 좀 넣어볼까 얘기를 한다면 입술에 뭘 넣는단 말이고 지속력 좋은 틴트를 바르지 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피부 상담을 받는 게 어떨까 싶고, 아까 운동 얘기도 했는데 운동이 2주를 하면 뭔가 내가 생기가 생기고 얼굴에 탄력이 붙는 것 같고 내 몸에도 약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은 단기간에 결과가 사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만족감은 가장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은 정말 2주 하면은 내가 알고 남이 알아. 근데 너무 이게 좀 진부한 대답, 그래서 죄송스럽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피부과 원장님 혹시 계시나요? 똑똑 계시다면 멘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할지 말지예요. 이사 온 지 5년 올 인테리어 하고 왔는데 천장에 실링팬을 달고 있어요. 이것저것 공사 비용이 250에서 300인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3년째. 이번 더운 여름에도 고민만 하다 지나가나요? 어찌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한다. 지금 좀 변화를 주고 싶을 것 같아. 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사 계획이 없으실 것 같아. 올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집에 250에서 300만 원 투자하는 거는 충분히 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집을 예쁘게 하는 만큼 저는 의미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에 실링팬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겨울에도 실링팬 돌리잖아요. 따뜻한 공기를 순환하려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다에 한 표를 드립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결혼할 때 산 샤넬 그랜드 샤핑 살지 말지 고민이에요. 10년은 돼서 시리얼 넘버 적힌 보증카드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짧고 굵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밑에 이제 댓글에 저도 이거 팔려고 견적받았는데 단종이고 100도 못 받는다고 해서 포기. 올해 올드머니 룩 유행이라고 해서 다시 꺼내 들어보려고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 10년 전에 그랜드 샤핑이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거 되게 봤었던 30대 배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베스트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 자체가 클래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각진 게 부담스럽고 잘 손이 안 가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00 정도 받으면 나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해. 그래서 진짜 안 들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할 것 같아요. 요즘 중고 명품 샵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들고 가서 혹시 다른 걸로 교환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그냥 제가 드는 가방으로 내 옷장을 채우는 게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10년을 안 들었다 그러면 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뱅앤올롭슨 스피커 A9 살지 말지 고민돼요. 참고로 3돌도 안 된 아기 있고 TV나 음악 듣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게 있잖아요. 이름도 가물가물해가지고 검색했잖아요. 우리 집에 가전이 얼마 없어요. 근데 가장 비싼 가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보물이라고 했어. 저게. 그때 제네바랑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제네바 조금 큰 거 있잖아요. CD 들어가는 거, 스탠드 딱 있는 거. 저희 집 분위기에는 저게 더 맞다 생각하고 음질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거를 샀어요. 10년째 저희 집에 함께 하는데 어떤 날에는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나윤이랑 나이송이랑 같이 춤도 추고, 손님 왔을 때 음악 틀어놓고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잘 쓴 것 같아요. 저게 금액대가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꼭 저거여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스피커에도 충분히 음악은 들을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어쩔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 잘 연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음악이 나오다가 툭 끊길 때도 있고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기분? 지금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스피커들이 수입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스피커 사는 거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뚫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몇 년 전에 구입한 루이비통 노에 비비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이 크로스백으로 나와서 그런지 끈이 길어서 숄더로 매기엔 제일 짧게 해도 너무 길더라고요. 이번 가을에 잘 들어볼까 싶은데 펀칭키를 사서 끈에 구멍을 뚫을지 아니면 사제로 숄더 끈을 살지 고민이에요. 후기를 보니 사제로 파는 끈이 사이즈가 딱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티 안 난다고 해도 사제, 소위 짝퉁을 쓰는 게 마음에 들진 않고요. 구멍을 잘못 뚫을까?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돼요. 끈 길이로 손이 잘 안 가서 컨디션이 새 것 같은지라 중고 시장에 팔까 싶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팔긴 아깝고 해서 이 점 고민해서 쓰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2번, 3번 해도 가방을 뚫는다.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난 이미 가방 들기 전에 가방 뚫고 시작하는 사람이야. 제 뚫게 아직도 이 집에 있죠. 우리 사지마 PD님의 가방 펀칭기를 빌리다 결국 우리 집에 두게 돼.
이 가방을 잘 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내가 잘 드는 가방 끈 길이로 조정해서 뚫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 근데 처음이신 분들은 가방 뚫는 거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잘 손에 익지 않으니까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그 가방 샵에 의뢰하는 게 가장 베스트. 내가 뚫는다 그러면 정말 위치를 잘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뚫어야 된다. 가방이 빳빳하면 잘 뚫리고 뭔가 너무 유연하면 또 가방에 구멍이 안 뚫려가지고 얘기하잖아. 막 아우디 같이 막 그 호돌이 있잖아. 호돌이. 그게 또 쓰다 보면은 그렇게 눈에 거슬리진 않아요. 어찌됐든 가방은 무조건 뚫는다. 근데 이미 제가 여기에 다시 그 커뮤니티에 가서 봤는데 뚫으셨더라고. 잘하셨네. 잘하셨으면 시원하게 잘 뚫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사연을 좀 소개를 했는데 1편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고민하시는 거에 공감은 하는데 명확하게 대답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기분 전환이나 고민의 무게가 살짝 덜어지는 정도였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2편에서 우리 친구들의 쇼핑 고민은 뭐가 있는지 제가 한 보따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많으니까 2편도 봐주세요. 안녕. 비마일러브 뱅글을 끼고 싶다고. 언니 송혜교 낀 거 봤냐고 막 이러면서 아 이거 나도 이거 알지 약간 이렇게 백화점에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패딩 사러 같이 가줄 친구한테도 24일에 답변 들으라고 2줄 스트랩을 갖고 싶다. 다른 얘기하면 그냥 안 들으면 돼. 신상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백호님아. 백호님아